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썰TV에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이혼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욕심부린 시댁에 의해 말이죠.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하는 법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고집부리다 본전도 못 건지고 이혼당한 남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이랑 저는 2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서로 모은 돈이랑 양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돈으로 결혼했어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제게 유산을 남겨주시기 전까지 아빠, 여보, 마음 힘든 건 알지만 좋게 보내드리자. 당신이 자꾸 이러면 장인어른 편히 못 가셔. 어릴 적 엄마는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빠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투박한 성격에 자상함이라고는 일도 모르시는 분이셨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향한 마음이 크신 분이셨어요. 특히 엄마 없이 자랄 저를 많이 걱정하셨고 어설프지만 엄마의 역할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 2년 뒤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술을 자주 드신 탓인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세상 전부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아빠를 편한 곳에 모신 뒤에도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남편이 보다 못해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엄마 떠나고 유일하게 제 곁에 계시던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쉽게 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제게 남긴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고 정확히 1년 후 그 재산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장인어른이 물려주신 땅이 뭐 어쩌고 저째? 어제 전화가 한 통 왔어. 아빠가 물려주신 땅에 도로가 들어선대. 그래서 큰 값을 지불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정말? 아니, 얼마나 쳐준다는데? 10억. 뭐? 10억? 10억이란 말에 남편은 입을 쩍 벌리고 크게 놀랐습니다. 하긴 저도 그랬어요.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10억이란 말에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살아생전 농사를 지으셨어요. 가축도 키우며 전형적인 시골 농사꾼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농사지은 땅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제게 상속되었지만 어느 정도는 처분하고 농사지은 땅과 친정집만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집은 제게 추억이 있는 곳이라 차마 처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땅은 팔아봤자 큰 값어치가 없어서 나중에 늙으면 아빠처럼 농사지으며 귀농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나중에 그 넓은 땅에 집 짓고 살면 좋겠다고 하길래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죠. 그랬더니 1년 뒤 도로가 들어설 계획이라며 땅을 큰 값에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땅 안 팔길 진짜 잘했다. 혹시라도 팔았어 봐. 우리가 평생 10억이란 돈을 만져볼 수나 있었겠어? 그러게, 나도 놀랐어. 갑자기 그런 연락이 와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더라고. 진짜 잘됐다. 그 땅 별 값어치 없어서 팔기도 애매했잖아. 그래서 말년에 집이나 짓고 편하게 살자 생각하고 놔둔 건데 이게 이렇게 반전을 주네? 그러게, 생각도 못했는데 마치 아빠가 선물로 주신 것만 같아. 그래, 그런가 봐. 우리 고생한다고 장인어른이 하늘에서 힘써 주셨나 보다. 그래서 언제 팔 거야? 글쎄, 파는 게 맞는 거겠지?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다고 얼른 팔아야지. 혹시 당신 망설이는 거야? 장인어른 생각나서? 그게 조금 그렇네. 10억이란 소리에 마음이 홀린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파는 게 맞나 싶기도 해. 아빠랑 엄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땅이잖아. 이제 아빠를 기억할 곳이 많지 않은데 팔기 아쉬운 거 있지? 에이, 그래도 이런 기회 흔치 않은데 왔을 때 잡아야지. 그리고 장인어른 추억할 곳이 왜 없어? 친정집도 안 팔고 그대로 남아있잖아.
여보, 자그마치 10억이야, 10억. 우리가 언제 그런 돈 다 만져보겠어? 평생 죽어라 벌어도 절대 못 가지는 돈이야. 빚은 그만큼 갚으면 모를까. 그리고 이건 장인어른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당신 옆에 더 오랫동안 있지 못해서 미안해서 남겨주신 거라니까. 우리 그 돈 받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자. 뭐, 저도 남편과 다르지 않은 생각이에요. 결혼할 때 양가 집안에서 도와줬지만 그래도 빚이 없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빚 없이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10억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빚 다 청산하고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고 자식에게도 좋은 일이니까 아빠의 땅을 처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이 아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여유만 있다면 10억이란 돈에 흔들리지 않고 아빠의 땅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현실이 뭔가 씁쓸하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한켠에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땅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시댁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이야기를 전했겠죠. 시모와 신우 역시 10억이란 말에 혹해서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하러 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아니 얘 얼마 전에 좋은 일 있었다며? 아들한테 들었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니? 사돈이 물려주신 땅에 그런 값어치가 있을 줄 어디 알았겠어? 네, 그러니까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감사히 받았어요. 그래, 당연히 받아야지. 물론 사돈이 열심히 일군 곳이기는 하지만 언제 그런 큰 돈을 만져보겠니? 이번 기회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기회 없어. 그나저나 그 돈으로 이제 뭐 할 거니? 아직은 큰 계획은 없어요. 아파트 대출 조금 받은 거 정리하는 것 말고는 글쎄요. 그래? 그러면은 너 그 돈으로 네 신우 좀 도와주면 되겠다. 네? 아가씨를 도와주라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언니는? 저 내년에 결혼하잖아요.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면서. 그러니까 이참에 언니가 한번 도와주시면 되겠는데. 돈도 많잖아요. 그것도 10억이나. 네?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가씨 결혼한다고 해서 남편이랑 이야기한 건 있어요. 하나뿐인 동생 결혼한다고 남편이 뭔가 선물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집에 드릴 가전제품 비싼 거 하나 장만해주고 싶다고 하네요. 저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동의했고요. 아가씨,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마련할게요. 아이고, 얘는 넌 10억이나 있는 애가 간이 그리 작아서 어떻게 하니? 하나뿐인 시누이 결혼하는데 고작 가전제품 하나로 퉁칠 거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이제 너한테 가족이라고는 우리가 전부 아니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자매도 없는데? 안 그래?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 뭘 원하는데요? 사실 그가 너한테 말은 안 했다만 네 신우 결혼하는 걸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어. 아들한테 들었지? 결혼하는 남자가 좀 사는 집안이라고. 거기다 직업도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잖니. 그러니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딸이 한참 모자란다 생각한 거야. 본인 의사 아들 더 좋은 집안에 결혼시킬 수 있는데 내 딸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아까운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혼수를 말도 안 되게 요구하더라니까. 아,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아유, 괜히 너희한테 말해봤자 좋을 건 뭐 있니? 걱정만 끼치지. 더군다나 말해봤자 도와줄 뾰족한 수도 없고 어떻게 사는지 살림살이 다 아는데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쩌나 딸하고 전전긍긍히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아들이 그러더라. 의도치 않게 큰돈이 생겼다고 말이야. 그 말 딱 듣는데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싶더라. 어찌 보면 사돈이 우리까지 챙겨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 가시는 길에 본인 딸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우리까지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 대체 뭘 부탁하려고 그러는지 시모랑 신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살살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대체 뭘 부탁하려고 일어나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혼수를 대신 마련해달라고 하나 보다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금 저한테 혼수를 대신 마련해달라 뭐 이건가요? 네, 언니. 돈도 많은데 그 정도 혼수쯤이야 별 무리 없이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가 대신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 돈도 많은데 하나뿐인 신우 위해서 그 정도 하나 못 해주겠니? 아니, 대체 혼수가 얼마나 되길래 그리 말씀하시는지. 뭔데요, 혼수가? 그 집에서 말도 안 되는 명품 같은 거 사달래요? 아유, 그 정도는 어떻게 빚을 내서든지 마련할 수 있지. 그런데 도저히 빚을 낼 수준이 아닌 걸 말하니 이러는 거 아니겠어. 아니, 그 예비시댁에서 말이다. 글쎄, 딸한테 집을 해오라지 뭐니. 집이요? 너도 놀랍지? 10억까지 너도 이렇게 깜짝 놀라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오죽하겠어. 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아니, 무슨 혼수로 집을 해오라고 해요. 그건 너무하잖아요.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이!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집이랑 드릴 가전제품까지 싹 다 준비해 오라고 했대. 우리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아주 심보가 못됐지. 이 결혼이 그렇게도 못마땅한가 보다. 이렇게까지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보면 너도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아니, 요즘 집값이 얼만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부담하냔 말이야. 글쎄, 예비 시모가 그랬대. 제 아들은 의사라서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병원 건물 지어줄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애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괴롭히는 거 있지? 말도 안 되는 혼수 해오라고 하면 알아서 나가 떨어질 줄 알았나 봐. 아가씨, 이 결혼 하고 싶어요? 대충만 들어도 시어머니 보통 아닌 것 같은데 어찌어찌 결혼한다고 쳐도 앞으로 고생길 훤할 거 모르겠어요? 나라면 그런 결혼 안 해요. 언니, 나 남자친구 많이 사랑해요. 시모가 못 살게 굴어도 좋은 걸 어떡해요? 사람 마음이 어디 쉽게 듣나요?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걸 어떡하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죠. 마음이 안 따라가는 게 문제지. 그리고 내주제 의사 남편을 얻겠어요? 전문직 겨우 졸업해서 입에 풀칠 정도만 버는데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인생 성공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 결혼 꼭 해야 해요. 그래. 얘 사정이 얼마나 딱하니. 새언니로서 네가 한번 도와주면 좋겠구나. 마침 돈도 많이 생겼겠다. 못 도와줄 게 뭐 있겠어. 어려울 때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정 아니겠니? 저기, 이게 예비시댁에서 마련해 오라는 집이거든? 여기 한번 보렴. 시모는 제게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으리으리한 집의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딱 봐도 고급스러운 게 엄청 비싸 보였습니다. 이 집이야. 어때? 집 좋지? 네, 그렇긴 하네요. 그런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요? 웬만한 집보다는 더 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비싼 집을 우리더러 뭐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집 팔아서 조금 보태주기로 했어. 나랑 애 아빠는 전세 살아도 충분하니까. 나머지만 네가 해결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한 6억 정도는 어떻게 안 되겠니? 6억이요? 어머니,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몇 천도 아니고 5억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아유, 이렇게 비싼 집을 혼수로 마련해야 하는데 몇 천 가지고 되겠어? 못해도 5억은 도와줘야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5억은 무리예요. 아유, 그래. 지금은 10억에서 큰 돈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앞으로의 가치를 생각하면 절대 아깝지 않다. 네 신우 의사랑 결혼만 해봐.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니? 대출 조금 껴서 병원 차리면 이사방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럼 나중에 가서 네가 도와준 거 다 갖고도 남는다니까. 안 그래? 그래요, 언니. 이번 한 번만 크게 도와주면 그 은혜 절대 안 잊을게요. 저 그렇게 입싹 닫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설마 그 큰 돈을 그냥 받고 넘어가겠어요? 나중에 어떻게든 보상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저 정말 남자친구랑 꼭 결혼하고 싶어요. 이미 친구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 모두 다 결혼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돈 없어서 파혼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쪽팔려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요?
네가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치고 좀 도와주렴. 남도 아니고 네 시누인데 못 도와줄 게 뭐 있어. 그냥 5억 정도 투자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이렇게나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시모랑 신우가 번갈아 가면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는데 난초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지만 생각해보세요. 자그마치 6억입니다. 어찌 보면 아빠가 10억을 물려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10억에서 절반 이상을 떼어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정은 안 됐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조금 더 생각해보라고 시간을 주더군요. 한 번은 남편까지 합세해서 신우를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동생 도와주면 안 돼? 뭐? 당신까지 왜 그래? 아니, 사정이 딱하잖아. 신혼집 마련 못하면 결혼 허락 안 하겠다는 건데 어떡해. 절이 좋다는데 결혼은 시켜야지. 그게 정말 아가씨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집 사주면 다음에 또 뭘 요구할지 정말 모르겠어? 그냥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집 해오라고 무리한 요구한 거 딱 봐도 알잖아. 그냥 알아서 떨어지라고 그런 건데 집을 하면 뭐해. 나중에 더한 요구를 할 텐데. 계속 끌려다니기밖에 안 한다니까? 그걸 어떻게 나보다도 모를 수 있어. 아가씨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결혼 안 하는 게 100번 1000번 나아. 지금이야 좋다고 난리치겠지.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사랑이 전부가 아니란 거 뼈저리게 느낄 거야. 그건 결혼해본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결혼이 어디 사랑만 가지고 돼? 현실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 알아.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그런데 동생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 결혼 꼭 하고 싶다잖아. 지금 남자친구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저리 난리치는데 어쩌겠어. 그리고 너무 앞서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신혼집 마련하면 예비시댁에서 며느리로 인정해줄지 또 어떻게 알아? 본인 아들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이야. 인정은 무슨 인정. 더 잘 사는 집안이랑 사돈 맺고 싶어 혈안일걸? 당신 혹시 아까워서 그래? 뭐? 솔직히 그렇잖아. 10억이나 있으면서 그거 좀 도와주는 게 뭐 대수라고. 동생한테 6억 떼어줘도 우리한테는 4억이나 남는 거잖아.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깟 6억 없어도 우리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 하물며 동생이 결혼만 해봐. 우리가 도와준 은혜 쉽게 있겠냐고. 나중에 어떻게든 갚을 거라니까. 당장 6억이 없어지는 것 같겠지만 그냥 어디 은행에 보관해둔다고 생각하고 도와주면 좋잖아. 엄마랑 동생도 그렇고 나도 이렇게 부탁하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조금 실망이다. 가족끼리 그것도 하나 못 도와줘? 계속 이러니까 돈 아까워서 도와주기 싫은 것처럼 느껴져. 그런 게 아니야.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6억은 너무 큰 돈이잖아. 막말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 동생이 결혼할 때 6억 필요하대. 그럼 당신 얼마든지 6억 내놓을 수 있어? 시댁에 끌려다닐 게 뻔히 보이는데도? 왜 못 도와줘?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6억 도와주고 4억이나 남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주나? 제가 아무리 설명하고 말해도 남편은 본인 동생 일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동생 없는 외동아들이지만 제 동생이 그런 부탁한다면 제 선에서 그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을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 그때부터 막무가내였습니다. 시모, 신우, 남편 할 것 없이 돌아가면서 6억 달라고 생떼를 부렸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자. 돈보다 사람이 먼저지. 언니, 정말 이렇게 나몰라라 하실 거예요? 저 결혼 못하면 정말 콱 죽어버릴지도 몰라요. 돈에 욕심 부리는 거 아니다. 당장 어디 쓸 계획도 없다면서. 신우 도와주면 그게 다 너한테 덕으로 쌓이는 거야. 너 심보 곱게 써야 하는 거다. 그러니 6억 다오. 어서. 진짜 셋이서 돌아가면서 사람을 들들 볶아대는 통에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러다가는 평생 원망 들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2억을 보태준다고 했습니다. 6억 내어주면 나중에 갚겠다 뭐라 하는데 그걸 약속하고 내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체면도 체면이지만 저는 진심으로 신우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려받을 생각 없으니 2억을 그냥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하나뿐인 신우고 이제 제게 남은 가족들이니 진짜 큰 결심으로 2억을 떼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는 시모가 집에 찾아와서 5억 내놓으라고 아주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제가 5억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말입니다. 2억은 무슨 2억? 고작 2억 받고 떨어지라는 거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 됐고. 못해도 5억은 받아야겠다. 그 10억에서 5억 떼줘. 어머니, 우리 아들 목 떼어달라는데 뭐 잘못됐어? 아들 몫이란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10억의 반은 우리 아들 몫이더라고. 결혼했으면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아무리 사돈 덕에 생긴 돈이라고 해도 우리 아들하고는 부부인데 그게 어떻게 네 돈만 될 수 있어? 우리 아들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히 반 갈라서 아들 몫으로 5억만 줘. 그 돈으로 네 신우 신혼집 마련해 주려니까. 아들도 그러라고 동의했다. 그의 몫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뭔가 잘못하시나 본데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속받은 건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부부면 공동재산이지 뭐. 글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시어미가 맞다면 맞는 거지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기어이 주기 싫다 뭐 이거냐? 2억 준다는 것도 감지덕지하지. 저렇게 당당히 돈 달라고 소리치니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2억이란 돈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그걸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태주겠다는데 5억 달라고 아주 생떼를 쓰더군요. 급기야는 반은 남편 몫이라 주장하면서 말이죠. 너무 황당해서 시모가 아주 미쳤구나 싶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까지 시모 편을 들면서 5억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 어차피 그 10억의 반은 내 거잖아.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내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임종이며 장례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정도 지분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말이라고 해? 사위로서 그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지. 그리고 상속받은 건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라니까? 대체 몇 번을 말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확실한 거 맞아? 가만히 있어봐. 당신 설마 나한테 주기 싫어서 몰래 알아본 거야? 와, 인제 보니 당신 참 무서운 사람이었네.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이 사람 동생한테 돈 주기 아까운 거야. 말로만 가족 한 거지 정작 속은 가족 지금 안 한 거라고. 그렇다니까. 우리는 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만 우리를 남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다. 이 세상에 가족이라곤 우리뿐이야. 어떻게 우리를 나 몰라라 할 수 있니? 너 그러다 벌 받아 이거사. 가족 어려울 때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사돈도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이렇게 심보 고약하게 쓰라고 그 땅 물려주신 줄 알아? 여기서 아빠 이야기가 왜 나와요? 그리고 저 돈 주기 싫어서 따로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서 말한 거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속받은 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 말인데 뭐 그걸로 이상한 사람으로 모세요. 거기다가 반은 본인 몫이라고 내놓으란 식으로 따진 건 어머님하고 당신이잖아.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 이래요? 아우 시끄러! 그러게 그냥 좋게 도와주면 좋잖아. 애초에 이를 이렇게 키운 게 누군데. 좋은 말로 할 때 5억 내놔. 그 돈 없으면 네 신우 결혼 못하고 파혼당할 처지야. 이러다 진짜 파혼당하면 그때 어쩔 거야? 네가 다 책임질 거야? 너 똑똑히 알아둬라. 네 신우 파혼당하면 그거 다 네 잘못이야. 알아? 어머니, 끝까지 못 내놓겠다 이거지.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소송 걸어서 뺏어오는 수밖에. 우리 아들하고 이혼해라. 가족 나 몰라라 하고 지밖에 모르는 며느리. 나도 됐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서 5억 받아내면 그만이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하자꾸나. 이혼이... 아가씨 결혼시키려고 지금 어머님 아들 이혼시키려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네가 끝까지 내놓지 못하겠다면 별 수 있냐? 이렇게라도 받아내는 수밖에. 세상에, 이런 심호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본인 딸한테 의사 남편 만들어주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아들 이혼시키면서까지 그러고 싶냐고요. 너무 이해 안 되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고 도와달라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휙 돌려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당신 왜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당신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아가씨 도와주고 싶은 거야?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근데 당신이 계속 이런다면 생각해 봐야지. 솔직히 돈을 떠나서 실망이야. 당신한테 우리 가족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고 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부터 된다고. 그깟 10억이 뭐라고.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골칫덩어리 취급받아야 해? 그러니까 그냥 좋게 도와줘. 그럼 다 해결될 일이잖아. 이혼시킨다는 거 나 그냥 한 말 아니야. 너 생각 잘해라. 그깟 돈 때문에 가족한테 버림받고 혼자 되고 싶으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네가 아무리 쥐고 있어봤자 그 돈에 파는 우리 아들 거야. 어차피 그냥 도와주나 이혼당해서 뺏기나 그게 그건데 좋게 가는 게 좋을 거다. 남편하고 시모는 저한테 실망했다고 뭐라 하는데 되려 실망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고작 돈 때문에 이혼을 들먹이는 시모, 그리고 그걸 동조하는 남편. 이 사람들은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지 가족으로서 보고 있지 않구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조차 저를 돈에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배신감이 들어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돌아가면서 저를 협박했어요. 이혼으로 재산분할 소송할 거라고 말이죠. 진짜 셋이서 숨도 못 쉬게 협박하고 못 살게 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제가 먼저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뭐? 당신 미쳤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먼저 이혼 이야기 꺼낸 건 당신 집안이잖아. 당신도 별말 없었던 거 보면 동의한 줄 알았는데? 난 그저 당신이 치사하게 구니까 실망해서 시위한 거지.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난 이미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당신이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었든 이제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 마음 더 상하기 전에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자. 갑작스런 제 이혼 선언에 남편이 꽤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시모가 찾아와서 콧방귀를 끼어댔어요. 아들이 먼저 이혼장을 내밀어도 모자랄 판에 네가 뭔데 이혼하자는 소리를 짓거려? 넌 아짝 한번 두껍다. 아들하고 이혼해서라도 그 돈 지키고 싶다 이거지? 이 돈에 환장한 것 같으니라고. 돈에 환장한 건 당신들이죠. 뭐, 당신들? 이혼 결심한 마당에 시어머니 대접할 이유는 뭐 있나요? 그간 셋이서 돌아가면서 제게 한 짓을 생각해보세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 누구인가 잘 아실 테니까. 그래! 이혼해! 돈에 미친 것도 유분수지. 시험이 우습게 하는 며느리 정말 필요 없다.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우리가 놀라서 벌벌 떨 줄 알았나 보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너 당장 저거랑 이혼해. 그리고 바로 재산분할 소송 들어가라. 너 지금 네가 이길 거라고 확신하나 본데? 웃기지 마. 나도 다 알아봤어. 우리 아들도 반은 받아갈 자격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한번 해보자고. 시모는 큰 소리치며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걱정하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니, 엄마랑 동생이 하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긴 했는데 이러다 정말 이혼하게 되면 어쩌려고. 재산분할 소송이고 뭐고 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럼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끝인 거 아니야? 끝이긴 뭐가 끝이야. 엄마가 다 알아봤다니까 그러네. 그럴 일 없어. 소송 걸어서 우리 쪽이 이기면 보나마나 저게 미안하다고 먼저 무릎 꿇게 돼 있어. 넌 그저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뭔가 못 믿어온 듯 걱정했지만 별다른 행동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협의 이혼 물 건너가고 구질구질한 소송으로 번졌죠. 남편 쪽은 끝까지 10억에서 반은 지분이 있다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사위로서 응당해야 할 일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당당히 몫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래봤자였죠. 이건 이길 수 없는 게임입니다. 특별히 헌신한 것도 아니고 결혼 기간이 그리 긴 것도 아닐 뿐더러 애초에 공동재산이 포함할 수 없는 상속금이라 결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아무리 용 써봐도 1원 한 푼 가져갈 수 없게 되자 점점 조급해진 남편은 시모가 보는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내가 그동안 미쳤었나 봐. 돈이 뭐라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나 돈보다 당신이 더 귀해. 그깟 5억 필요 없어. 없어도 된다고. 나한테는 그저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잠시 흔들렸지만 이러지 말자. 서로 싫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이혼한다는 게 말이나 돼? 이제 와서 왜 이래? 먼저 시작한 건 당신들이야. 돈 때문에 이혼 요구한 거 잊었어? 아니, 난 당신하고 이혼하자고 한 적 없어. 그냥 엄마 뜻 따라서 도와달라고 했지. 당신도 알잖아. 동생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도와달고 계속 우는데 어떡해. 하나뿐인 동생이 힘들어하는데 오빠로서 마음 쓰이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나 정말 이혼할 생각 없었어. 이렇게 맹세해. 나는 그저 엄마랑 동생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엄마가 그랬어. 세게 나가면 당신이 겁먹고 5억 내어줄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엄마 동생 탓하지 마. 그런다고 네 잘못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시켜서 했든 아니든 애초에 너도 한통속인 건 변하지 않아. 당신이 날 정말 사랑했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난리쳐도 이혼? 절대 안 했을 거야. 어떻게든 날 설득했으면 했지. 그렇게 섣불리 도장 안 찍었을 거라고. 그리고 너 지금 이러는 거 태세전환하는 거잖아. 돌아가는 꼴 보아하니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5억 받아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무릎 꿇은 거 아니야? 어디서 아는 척 연기 떨고 있어? 가증스럽게? 이렇게 가다간 진짜 이혼당하고 아무것도 못 건질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잖아. 내가 네 속을 모를 것 같니? 쇼 그만하고 일어나.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난 너랑 이혼할 거고 아빠가 물려주신 돈 지킬 거니까. 저는 무릎 꿇고 애원하는 남편을 등지고 서서 나몰라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서럽게 울며 기어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당신이랑 헤어질 마음 없어. 정말이야. 우리가 왜 돈 때문에 헤어져야 해? 난 정말 이런 걸 바란 게 아니라고. 난 내가 이렇게 나오면 당신이 마음 약해져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솔직히 당신한테 너무 서운해서 시위한 거야. 그렇다고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얼마나 서운하면 그랬겠어. 당신이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서운하니까 한순간 마음이 옹졸해지더라.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 시키는 대로 이혼이라는 무리수를 둔 거야. 그러면 당신이 겁먹고 돈 줄 것 같아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이혼하는 걸 바란 걸 아니란 말이야. 나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 대체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하는데?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당신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당신 진짜 나 없이 살 수 있어? 응,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래,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게 무섭게 느껴진 건 사실이야. 우리 부모님 하늘에서 다 지켜보실 텐데 이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 당신이랑 앞으로 태어날 아기랑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거든. 당신 말처럼 이 세상의 가족이라고는 당신하고 시댁 식구가 전부니까. 그래서 망설여졌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가족은 서로 힘이 되는 존재지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서로를 보듬고 힘이 되어주려 한다고. 그런데 정작 당신하고 시댁 식구들은 나한테 어떻게 했니? 받은 돈 있는 빚쟁이처럼 날 들들 볶고 매 순간 못 살게 굴었어. 셋이 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러니까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 앞으로 평생을 의지하며 살 가족이 날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정작 가족으로 취급하지 않은 건 당신이랑 어머니 아가씨면서 나한테만 가족의 의무를 다하길 요구하는구나. 아빠가 이러려고 도와주신 게 아니실 텐데. 하늘에서 그저 우리 딸 행복하게 지내라고 도와주신 걸 텐데.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혼 결심했어.
이름만 가족인 당신들 쳐내고 나 스스로 나를 지키며 살겠노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미 우린 이혼 소송 중이고 조만간 마무리될 거잖아? 그러니 내가 부탁할게. 그만하자.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아니라고 매달려봤자 달라질 건 없어. 당신만 더 추해질 뿐이야. 다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합의해.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남편은 허망한 듯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던 시몬은 남편 곁으로 다가와 말리며 소리쳤어요. 네가 왜 이딴 데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고 있어? 가족 버리고 돈 택한 년이 뭐가 좋다고. 저런 천벌받은 년한테 이런 모습 보이지 말고 당장 일어나. 어서! 이거라! 이제 어쩔 거야. 엄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거 다 엄마랑 동생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 설득해보자고 했잖아. 기어이 소송 걸어야 된다고 난리치더니 이게 뭐냐고. 이놈의 자식이 지금 누굴 탓하고 있어? 그렇게 싫으면 네가 안 하면 그만이지. 아무리 옆에 사라고 등 떠밀어도 안 할 놈은 안 해. 너도 우리랑 같은 생각이니까 아무 말 없이 동조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랑 네 동생 탓을 해? 야, 이 한심한 거사. 남도 아니고 네 마누라인데 잘 구워 삼지 못하고 이게 뭐냐고. 옆에서 엄마가 아주 좋아대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 괜히 이혼 들먹여가지고 이게 뭐냐고. 아, 몰라. 엄마가 다 책임져.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확 죽어버릴 거야. 자식 하나 있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엄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무릎 꿇고 이 사람한테 사과하자. 그럼 이 사람도 마음 약해져서 마음 돌릴지 몰라. 내가 무릎을 왜 꿇어 이거사. 정신 차려. 여자가 뭐 저거 하나뿐이야? 얼마든지 새 장가 가면 되지. 뭐 죽을 일이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어. 아유, 내 팔자야. 다 키워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는 것도 속을 썩이고 결혼을 해서도 속을 썩이니. 아이고. 결국 시모도 신세한탄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더군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시모는 그런 남편과 저를 바라보며 속상해했어요. 아마 괜히 이혼 이야기 꺼내서 들먹였다 후회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혼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울고불고 난리쳐도 이미 정해져 있던 결과였습니다. 저는 아빠의 재산을 지켰고 저를 괴롭혔던 시모와 신우 남편의 행동을 문제 삼아 이혼의 원인으로 몰았어요. 그리고 당당히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청구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댁은 5억 벌려다 졸지에 몇천 크게 날리고만 셈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현재 친정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혼자 지내기에는 큰 집이지만 엄마 아빠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 앞으로 계속 지낼 계획이에요. 이곳에 터를 잡고 새 삶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제2의 새 출발.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